특집 투자 정석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머니투데이 방송 앵커 전채린입니다. 자, 코스피가 4월 후반 들어서 힘을 그래도 조금씩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남은 한 달 동안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상반기 마무리하려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까요? 참 투자자 여러분께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지금 이 시점 가지고 계신 여러 고민들 저희 시간 통해서 오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세 가지 창구가 활짝 열려 있는데요. 먼저 전화 상담 02786-1022번 혹은 02786-102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의 경우에는 013-3366-820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앱을 열으셔서 MTN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을 하신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라이브 방송 클릭을 하시면요. 댓글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참여를 하실 때 세 가지 정보를 말씀 주셔야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들고 계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투자 정석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MTNW 최고의 어드바이저 두 분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조은정보위원과 이다래 위원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두 분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야겠죠. 최근에 대형 반도체들의 조정 장세 속에서 그동안 좀 소외됐던 화장품, AI, 소프트웨어 같은 쪽에서 순환매 장세가 좀 나타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우리가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섹터와 테마를 공략하면 좋을지 먼저 조은정보위원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특집이니까 5월달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되잖아요. 연휴 끝나고. 네. 그래서 5월 전체 한번 시장 조감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섹터에 좀 이렇게 관심을 둬야 우리 체리니커님 첫 방송인데 가장 제가 좀 와닿는 키워드가 있어요. 수익 극대화. 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어떤 거잖아요. 그 말씀하셨는데 그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일단 사실 5월 초, 그러니까 지난주 보게 되면 4월 말하고 5월 초고 혼재된 그런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4월 달은 좀 힘든 장이었고, 그래도 이제 5월 달 초도 역시 박스권에서 지수를 봤을 때는 그냥 스테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지난 건 지난 거고, 앞으로가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5월 달, 이런 말 있잖아요. sell in May. 그래갖고 5월 달은 주식을 팔고 떠나라. 저는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예, buy in May. 5월 달은 주식을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좀 주식을 한 지가, 몇십 년이 됩니다. 그래서 늘 경험으로 보게 되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올랐을 때 우리는 흥분하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내렸을 때, 내린 만큼 귀했던, 정말. 그래서 4월 달 봐요. 1월 달 안 좋았고 2월 달, 3월 달 좋았거든요. 국내 증시로. 우리 천연크를 주로 미국 시장 보시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4월 달에 또 음봉이 났어요. 안 좋았어요. 그럼 5월 달 또 양성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월 달은 시장 괜찮을 거예요. 보통 이제 절기가 우리가 6월부터 썸머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6월 달, 7월 달 저는 좀 이르면 5월 달부터 시작되지 않나. 뭐가요? 썸머 랠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안정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활발한 로테이션 종목 장세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활발한 로테이션 종목 장세가 일어나면은 정말 많이 오른 종목보다 내용 있는 그런 종목이나 섹터 저점 접으면 우리가 또 풍요를 구가할 수 있다.
이건 뭐 단순히 희망 회로가 아니고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준비한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미국 증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강하게 되돌려 있잖아요. 뭐 애플이 또 AI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모멘트로 돌렸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 일간 차트예요. 그동안 이렇게 계속 횡보를 했는데 요것을 이제 조금 더 월초에 이제 지금 조정이라고 있는 거거든요. 승부력이에요. 그러면은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논리냐면은 보세요. 이게 1월달 음봉이 나왔고 2월달, 3월달 양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눌러줬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게 뭐 여러분도 뭐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양음 패턴이 나오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다음에 양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월초 조정 어떤 성격이냐 4월달 좀 흔들림이 있었잖아요. 그 밑골이 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5월 이평선을 찍은 다음부터는 양선의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해서 5월달 장대 양봉이 안 나오면 또 6월달까지 그래서 썸머레리가 좀 일찍 시작될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이것도 좀 밑골이 다르졌죠. 그동안 4월달은 이 저항선을 뚫지 못했지만은 5월달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미국 증시를 보면은 항상 이제 얘들이 바로 밑에거든요. 미국 증시에서 한번 여러분들 이거 보실까요? 예, 나스닥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해요. 나스닥은 이미 양선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네. 신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주봉을 봐도 이미 지난주에 소위 말해서 추세를 전환하는 이게 이제 이격 조정이라는 거거든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기 지표, 어떤 기업들의 실적, 사람들의 어떤 심리, 수급 다 모든 것들이 모아서 하나로 나타나는 그 집합체가 바로 기술적 지표입니다. 그래서 5월달도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이냐? 반도체는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슈퍼사이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이 오른 것이 뭐 실적이 싹 좋지는 않았는데 올랐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얘들이 이제 AI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동안 주제에 있던 거, 예를 들어서 오픈 AI라든가,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 주제했던 것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하는 게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24에 했던 AI 기능을 아이패드로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AI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서포트하는 게 바로 반도체다. 이런 걸 보셔야 되겠고, 이따 또 제가 후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반도체, 그 AI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동안 뭐, 소위 말해서 전력 인프라, 뭐 전선이라든가 변압기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전력 인프라도 또 봐야 되고, AI도 봐야 되고, 5월달 좀 볼 게 많아요. 또 차트를 보게 되면, 바이오 섹터도 괜찮아요. 좀 그런 것들도 한번 집중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단 여기서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니까 바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였죠? 역시 많이 올랐을 때 사는 것보다는 많이 오른 종목이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소신이 내용 있는 종목들을 눌렀을 때 저점에 매수하면은 5월달 풍요를 구가할 수 있다. 그래서 4월달 좀 힘드셨을 텐데 5월달은 희망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원픽 테마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원님? 한꺼번에 할까요? 네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가 모멘텀, AI가 쏘아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거예요. 자궁 뭐 애들 있잖아요. 난장에 쏘아있는 자궁처럼 AI가 쏘아있는 모멘텀이 바로 전력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반도체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패러다임 시프트의 거대 물결, AI가 쏘은 모멘텀이 바로 전력 인프라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각국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미국, 일본 그 중심에 반도체 신규 공장 건설이 지금 붐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AI 센터 이것이 이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사실 물론 데이터 센터가 기존에 전기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기가 소모되는 그런 것들이 얼만큼 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AI 데이터 센터 전 세계에 소유되는 그런 거 하나, 그러니까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이요. 한 국가, 일본이나 인도하고 맞먹는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미국 같은 데는 상당히 좀 이제 뭐 설비 노하우가 되니까 우리나라 HD 현대일렉트리라든가 뭐 재래움직이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히트를 했던 거고요. 이미 한 뭐 2028년까지
다 입도선매식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지금 저는 전력 인프라 소위 말해서 전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리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이 한 300% 올랐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오를까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최랭크님 그랜저 검정이라고 주가에서는 항상 꿈의 기울기로 먼저 갑을 해서 상승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 그게 바로 성장주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또 뭐 전력 인프라가 필요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원전을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용도별 전력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데이터 센터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지만 증가율이 상당히 찍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AI 데이터 센터가 이거 굉장히 미미하다가 이렇게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 인프라 체계도가 어떻게 되냐? 바로 전력 관련주와 변압기에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업, LX 일렉트릭, 계룡전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을 뭐 또 이렇게 딜레버리 하려면 전선이 필요하겠죠. 또 그래서 구리 여기에 들어간 풍산이 많이 올랐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구리는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루미늄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루미늄도. 그건 제가 이따 뭐 모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다 아실 거예요. 변압기, 전선, 탑픽 종목들은 다 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뭘 보셔야 될 거냐? 저는 항상 미래를 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바로 이제는 SMR도 보자. 그래서 소형 원전도 보자 이겁니다. 글쎄 물론 일반 대형 원전은 공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뭐 소형 원전 SMR도 이게 공기가 짧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효율성으로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 그다음에 또 일단 우리 풍력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어드밴티지에 있다고 봐요. 다만 그동안 좀 우리가 잃어버린 뭐 5, 6년이 되는데 지금 각국에서는요. 이 원전 재가동하고 이거 패러다임이니까 신규 건설의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SMR은요. 보통 원전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높이로 봤을 때는 저 키보다 조금 큽니다. 2m 30. 네, 그 정도 되고. 사고도, 우리나라는 참 이런 건 사고도 1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역시 좀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라든가 기업들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원전 회사, 그러니까 SMR 회사 테라파워가 있는데 빌 게이츠가 투자했고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 HD 현대 이런 거 투자를 했다.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는 아예 그 이니셜도 있잖아요. SMR로 가요. 이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셰리님께는. 그래서 이것도 이니셜도 SMR로 해서 샘 울트만은 뭐 원전 SMR뿐만 다른 것도 많이 뭐 핵 융합이라든가 친환경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삼성물산 이런 데도 투자를 했네요. 특히 이제 아마존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탑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 캠퍼스 원전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보면 세트로 하는 게 바로 SM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뭐 정부 정책도 이제 뭐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원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본다라면 뭐 두산에 에너지 한전기술 이렇게 3인방에 있고 뭐 한명 현대건설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진엔텍이 가장 좀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두고 공부해보면 5월 달도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섹터가 있는데 하나만 찝어드리는 것은 비교적 저는 좀 앞서서 이렇게 시황 전략을 제시드리고 좋아하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이거 자꾸 뭐 추천하고 여러분들 사실하는 게 아니고 함께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sell and may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만큼은 이를 거스르고 buy and may, 시장 상승에 좀 베팅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 관심 테마는 원전 테마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달의 위원님께 여쭤볼 텐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테마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뭐 제가 그 제약 바이오 섹터라든지 또 전기 영향으로 불리면서 전력 설비 쪽에 대해서도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 증시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퀄컴과 애플의 실적 발표 영향으로 다시 뭐 반도체 섹터가 시장에서 뭐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그 와중에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에서의 AI의 모멘텀에 대한 이러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를 앞두고
뭐 관망세까지 나타나면서 또 금요일장 여러분들 기억을 3일이나 지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테마조차 형성되지 않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이 바라보는 대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미국 시장이 큰 조정 없이 버티고 있는 이유, 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나스닥이 2%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낸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현재 시장이 바라보는 대전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바라보는 대전제는 언제나 그랬듯 뭐 언제가 됐든 간에 미국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것이고 또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 빅테크들의 AI 투자에 대한 이러한 낙수 효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4월 고용보고서의 신규 고용은 3월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고용이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냈고요. 또 패드워치에서는 9월에 대한 그 금리 인하 기대감과 또 금리 인하 기대 폭에 대해서 기대가 모두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 추가 금리 인상과 또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라고 단언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6월부터 양적 긴축에 대한 테이퍼링과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이번 달 발표될 물가 지표에 따라서 일시적인 변동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휴가 지나고 나면 다시 기동성을 발휘해야 될 시장이 펼쳐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연휴 동안 푹 쉬셨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MTN과 함께 이 혼란스러운 시장 달달하게 또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굉장히 금리에 민감한 섹터죠. AMD의 실적 발표 이후에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던 반도체 섹터의 그러한 수급이 이제는 그 섹터를 대체해 준 게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난 3월 미국은 중국의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거래를 제한하는 바이오 안보법을 통과를 시켰죠.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서 사실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이러한 모멘텀이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024년 M&A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전체 7개 섹터 가운데서 지난해 거래대금 기준 1위를 차지했다라는 이러한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 바이오 섹터 이번 달에 굉장히 굵직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이번 달 23일 초록 공개에 이어서 31일부터 세계 3대 아마케인 ASCO가 시작이 되고요. 또 6월에는 바이오 USA와 당뇨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서 흘러나온 이러한 수급이 제약 바이오 섹터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번 달 또 이런 일정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또 다음 달에도 있죠. 그런 만큼 우리가 제약 바이오 섹터 또 테마를 형성하면 굉장히 강하게 또 형성하는 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테마를 주목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스코라고 하는 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 따른 모멘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잠시 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혹은 1023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말씀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문자로는 013-3366-8200번으로 역시 동일한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실시간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창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역시나 세 가지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을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좋아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두산 로보틱스요. 네,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 말씀 주시겠어요? 매수가 81,000원. 네, 비중은요? 예, 비중은 한 50% 돼요. 많이 들고 계시네요. 네. 8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가가 75,3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비중이 아무래도 좀 크시다 보니까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달의 위원님과 연결을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뭐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네, 50%씩이나 비중을 한 번에 실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상당히 최고가에 비해서 아주 12만 원까지 갔는데 81,000원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해서 샀어요. 앞으로 뭐 로봇주에 대해서, 로봇 섹터에 대해서 전망을 상당히 또 좋게 보면서 두산 로보틱스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이러한 이유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자, 네, 두산 로보틱스. TV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아주 전망이 좋다고 그러대요. 네네. 그렇죠. TV를 보고 많이들 매수를 하시죠. 근데 다행히 뭐 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한 번에 좀 많이 실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종목 자체는 앞으로 비전이 상당히 좋은 기업임은 분명합니다. 로봇 섹터 지금 뭐 잠시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뭐 다시 상승을 할 수 없는 섹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볼 수가 있겠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협동 로봇을 활용한 복강경 수술 보조 솔루션이 투입되면서 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라는 이러한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차트를 보신다라면은요.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님이 최근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거의 뭐 매수가 부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81,00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 비중을 크게 실었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지켜줘야 될 저점이죠. 67,000원 자리, 최근에 이탈하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제가 선으로 그어드릴게요. 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 비중 그대로 갖고 가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67,000원, 최근에 이탈하면 안 되는 지지라인을 이탈한다라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다시 갈 때 가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그대로 손실을 감내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67,000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상방으로 상승을 한다라면 이제 저항 라인을 보실 수가 있겠죠. 저항 라인은 9만 원이 됩니다. 일단 이 9만 원 라인에서 돌파를 한다라면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수급이 동반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9만 원이 저항으로 돌파를 못한다라면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또 나머지 물량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다음부터 매수를 하실 때는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뭐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 시장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비중을 한 번에 50% 싣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우리 지지선을 67,000원, 그리고 저항선을 9만 원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저희 두 위원님과 함께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부 위원님, 이제 네. 내일 우리 9시에 이번 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살짝 코멘트 주세요. 일단 뭐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급락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금요일 날 만에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순구리라도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번 주 있잖아요.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첫 거래일이니까 이번 주. 그래서 낮게 출발하면 매수고, 다만 특히 반도체 그런 것들을 중심해서 높게 시작하면 그것도 한때쯤 늦추시라. 그래서 그걸 조언 드리고 싶고요. 시장은 아까 말씀드려도 전반적으로 5월 전체는 좋은데 결국 우리가 주식하는 목적은 뭐죠?
내 계좌 수익이에요. 저는 항상 뭐 무방 때나 정말 항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러분들 온통 뉴스에 그렇게 따라다니지 마시고 그냥 계좌만 생각하세요. 그럼 뭘까요? 내렸을 때 매수하고 많이 올랐을 때는 때로는 또 수익도 챙기고 그런 매매 전략이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전략 하나 하고 매매 기술에서는 두 번째는 내일은 만약에 특히 제가 아까 원전을 말씀드렸지만 그 매크로한 관점이고요. AI 쪽을 보실 필요가 있다. AI. 그래서 AI 관련 종목들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자,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지금 전화 연결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다음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나와 계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저 아이센스 23,0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40%입니다. 아이센스 23,000원 매수가 비중은 40% 들고 계신다고 하고요. 자, 좋은 정보 위원님께 연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상담 네, 받아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센스 뭐 회사 좋은 회사 사신 것 같은데요. 네, 제목, 부채 비율도 낮고, 혈당 이쪽이 성장성이 좋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샀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담하시는 선생님 내가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요?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시는 것도 많이 적중하고, 근데 제가 그 예. 지인의 소개로 샀는데, 이게 23,000원에 샀는데, 예전에 39,800원 찍고 많이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샀거든요. 예. 근데 예, 이게 지금 요즘 보니까는 동훈하나텍을 살 거 그랬다. 동훈하나텍 샀으면 남았는데, 동훈하나텍도 재미는 봐도 요즘에 19,600원 찍고 19,700원 찍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아이센스를 한 두세 달 됐나? 23,000원 해가지고 이게 2만 원까지는 안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저 차트도 못 보고 이제 그 감각적으로 사는데 18,000 얼마까지 내려가더니 지금 19,4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시죠. 지금 만주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일단 선생님, 뭐 제가 오늘 특집 풀에 나왔는데 그래도 뭐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많이 봐주시고 저 모자란 게 많거든요. 그래도 또 이렇게 평가를 잘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저는 우리 개인투자분들 정말 성공 투자를 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께서도 지금 아이센스 때문에 조금 마음은 아프셔서 저도 이렇게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저 말씀하는데 손절매를 하고 더 지금 19,000원 한 2만 원은 안 깨질 줄 알았는데 다시 재미삼으면 어떨까요? 예. 손절매 하고. 아니 일단 선생님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네네. 예, 그래서 일단 뭐 아이센스 회사 절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선생님 꼭 성공 투자를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먼저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선생님 죄송한데 이게 요즘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이쪽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한국항공우주같이 우주함도 아니고 좀 소외감이 있거든요. 예, 선생님께서 지금 아이센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다만 아무리 좋은 회사도 진정하게 나한테 수익을 줘야 그게 좋은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분 투자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저도 이 아이센스에 대해서 한때는 좋아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전문가로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이센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성장성, 꿈의 기울기를 가압을 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센스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원래 그 자가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병, 환우분들 이런 거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센서에 강하다 보니까 바이오 센서도 그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자가 혈당 측정기 있잖아요. 그것이 요즘에 웬만한 거 있잖아요. 다 그 기기가 좋아져서 우리가 워치라고 그러나요? 네. 스마트워치? 맞습니다. 웬만한 것, 이게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성장성이 그렇게 좋을 건가? 저는 거기에서 좀 캐수천막가 있어요. 솔직히. 주식은 냉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월등한 AI가 있고 다 이렇게
막 그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아이센스가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5,300억이에요. 5,300억에 PER이 143배예요. 이게 PER은 뭐냐면은 미래 성장성을 갑을 해서 시장에서 밸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43배나 이렇게 될까? 저는 거의 의심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주식할 때는요, 냉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관심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고 사실 1분기도 영업이익이 한 7억 5천 정도 나왔어요. 예,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요, 109억 나왔어요. 그러면 7억이면은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항상 나의 그냥 어떤 그 나의 바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는 냉정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기술적 자료를 봐드릴게요. 이게 이제 23,000에 사셨으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 사시면 이 구간에 사신 것 같은데 뭐 여기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음선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전저점을 또 한 번 하향 이탈할 그런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봉을 보시게 되면 5월달 이게 음선이 4개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 경험에 의하면 이게 반드시 그랬다는 뜻은 아니에요. 경험에 의하면은 음선 또는 양선이 마무리되는 캔들 수가 357구로 나갑니다. 보통 홀수에서 음선이 5개 정도 돼야 그 다음에 반등이 나요. 왜? 세 번째 음선에서 이게 애매한 음선이었거든요. 반등 못하니까 5월달도 음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회사는요, 뭐 회사 치면 현재 나쁘지는 않은데 성장성에서는 좀 의구심이 간다. 두 번째, 기술적으로 이제 가격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17,900원이 전저점이에요. 여기 이탈하면 또 매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만약 상승 나올 때 2만 원 정도 오게 되면은 예, 2만 원에서 한 2만 1,000원 정도 오잖아요. 2만 3천원 샀으면 한 10% 정도 그것도 좀 로스가 하는 것도 괜찮아요. 최소한 절반 정도는 물량 축소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뭐 아프시겠지만 전문가로서 맨날 좋으니까 들고 가십시오. 그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상승하기를 바라고요. 상승할 때 좀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해서 추세 관찰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렇게 조언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2만 1,000원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저 거래가 저거 10만지도 거래가 좀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글쎄요, 제가 이거 음향 상태가 잘 안 좋아서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지금 결론을 내려드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꼭 성투를 하세요. 네,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내주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는데 손실이 좀 난 종목이 있더라도 더 큰 수익으로 또 그 손실을 만회하면 되니까요. 다른 종목 또 유망주를 받아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 되실까요? 네, 오르비텍. 네, 오르비텍 매수가랑 비중이요. 4,887원에 15%요. 네, 알겠습니다. 오르비텍 4,887원, 비중은 15%고요. 이달의 위원님께 매칭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오르비텍은 어떻게 또 보유를 하고 계실까요? 2년 전인가, 그냥 시작하면서 이거 TV 보고 그냥 매수, 원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자동차보다는 그래도 소원전을 하면은 좀 더, 나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엄청 비싸게 했는데 지금 또 물타기 해가지고 4,887원을 맞춰놨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뭐 네. 대표적인 원전주로 움직였던 테마주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시장에서 그 시청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테마의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원전주는 사실 그 원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은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테마도 강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주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대표적인 테마주이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물타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매수가가 4,887원이다라고 한다라면 상당히 손실권입니다. 지금 거의 뭐 한 40% 정도 손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손실권이다 하더라도 비중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주도주 쪽에 자금을 투여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보시면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횡보하던 자리에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을 해본다라면 이 자리 3,300원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일봉상에서는 그냥 횡보를 하다가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으로 들어가 본다라면 굉장히 추세적인 하락을 강하게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해줘야 될 자리를 이미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비중이 다행히 크진 않습니다. 15% 정도 되는데 원전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되거나 뭐 그렇지 않다라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종목 개별 모멘텀으로 상승하기엔 상당히 부족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승 시에 이 3,300원 라인 저항으로 보시고 여기에서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시장 주도주, 뭐 AI라든지 전력 설비라든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약바이오라든지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오히려 덜어낸 비중을 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5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지지라인 2,500원 이탈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이 좀 감사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네, 다행입니다. 말씀 잘 들으셔서 이 대응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익률 극대화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두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유망주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이 열리면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 두 분의 위원님의 유망주를 이제부터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정보위원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특집 방송이라서 당장 내일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매크로 관점, SMR에서 비교적 탄력이 좋은 그런 종목인데 바로 우진엔텍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동사는요, 우진이라는 그 원전 계측설변 회사 아시죠? 예, 그 자회사입니다. 지분 한 41% 그 회사 가지고 있고요. 사실 어떤 그 원전 계측 설비뿐만 아니고 시운전, 정비, 원전에 관계된 것들을 소위 말해서 허드렛 일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도 허드렛 일은 아니죠. 중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걸 다 맡아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2022년에 매출이 374억에 영업이익이 58억입니다. 영업률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저는 이 회사를 주목하는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결국 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그 이데올로기, 그런 편향성 때문에 원전이 소외되고 있지만 결국 가야 될 패러다임이다. 그거군요. 또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소위 말해서 미천이 좋아요. 미천이 뭐냐면 수주잔고가요. 480억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아까 제가 현대 HD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거 2028년까지 그 수주 장고가 있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급등 나온 거거든요. 근데 동사도 이미 1년 이상 수주 잔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그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라서 당연히 SMR이 앞으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한번 기술적으로 자리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상승한 다음에 수행해서 횡보하는 구간인데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윗방이 됐던 아랫방이 됐던 변화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면 윗방이 될까? 아랫방이 될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좀 매크로한 관점에서 주봉 정도를 보시면 돼요. 지난주까지 음선을 줬거든요. 양양 패턴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번 주는 또 양선 가능성도 있고 좀 매크로하게 보면은 월봉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지난주 이 양봉이 저는 단양봉에다가 또 일수염도 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리도 크지 않고 저는 잘하면 어차피 이제 전선이라든가 변압기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한다 해도 탄력은 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쪽에서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한 뭐 28,5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는 한 33,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너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늘어뜨려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진엔텍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오늘 뭐 전반에 말씀을 주셨다시피 지금 원전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트렌드를 등에 업고 전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우진엔텍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달의 위원님의 유망주 역시 받아봐야겠죠. 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뭐 빠르게 변동성이 크고 수익을 빠르게 주는 종목을 가져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해봤는데요. 큐리옥스 바이오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포 분석 자동화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 기술 업체이고요. 세계 최초로 비원심 분리 기반한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와 상용화를 동시에 성공한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동사는 뭐 글로벌 바이오 의료기기 선도 업체 중에 하나죠. 미국의 베크만 쿨터와 세포 분석 공정의 자동화 파트너십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그 양사가 가진 기술을 같이 결합을 해서 이런 신제품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결과를 도출해내겠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차세대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백신, 바이오 제조 과정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또 이러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동사는 또 세계적인 빅파마 20개사 가운데 고객사를 18개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또 그러한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월에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현재 5월 8일까지 열리는 세포 분석 기술 국제 컨퍼런스에서 또 신제품을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또 오는 7일까지 열립니다. 미국 면역 학회에서 또 신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또 판매를 또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신상품 출시로 인해서 세포 분석 공정 대중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또 상반기 중에 글로벌 파트너스 확보로 인해서 또 폭발적인 성장세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큐리옥스 바이오 굉장히 글로벌 기업으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보시면은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추세적인 우상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상장 이후에 만들어냈던 77,500원 이 자리가 저항이 될 텐데 이 자리를 돌파를 한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고점이죠. 고점이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71,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46,000 제시해드릴 테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서 달달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다래 위원님께서는 제약바이오 테마 내에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스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71,000원, 손절가 46,000원 잘 확인하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잠시 후 8시부터는요. 우리 두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조은정보 위원님,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실까요? 좀 비교적 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아까 5월달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4월달 힘드셨을 겁니다. 운이 좋게도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머니투데이 예천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AI에서 숨은 진주, 멀티모달을 제가 정말 7,800원에 여러분께 선보이면서 아주 뭐 상한가 6번을 시연했습니다. 그냥 뭐 막연히 운이 아니고요. 또 이렇게 좀 좋은 수익을 들여서 나름대로 좀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또 그때 뭐 주말 좀 안 좋을 때는 뭐 삐아까지 이렇게 여러분께 YC캠 거의 매일같이 상한가 또는 VI를 그것도 많이 올랐을 때 추격 매수한 게 아니고 황금 맥점에서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5월달 아까 제가 모두 똑같습니다. 내용 있는 종목들을 공부하셔서 황금 맥점에서 잡으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 최련님께서 내일 뭐 당장 좋은 종목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무방에서 여러분께 힌트를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저녁 8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다래 위원님 역시도 8시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제가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혼돈의 카오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한다라면 굉장히 단기간에 달달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한 종목들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5월을 달달하게 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종목 그리고 봐야 될 섹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잠시 후에 식사 맛있게 하시고 놀러 오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8시에 우리 두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돼서 문자 상담을 하나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이수페타시스, 매수가 34,000원이고요. 비중은 20%, 우리 전화번호 3990번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조은정보 위원님께 여쭙도록 할게요. 네. 이수페타시스 뭐 반도체에서도 뭐 괜찮은 종목입니다. 여전히 좋은데요. 근데 반도체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우열이 가려질 거예요. 근데 이수페타시스 뭐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뭐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황금 맥점이거든요. YC캠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떤 시청자분이 이렇게 YC캠 우리는 이럴 때 매수합니다. 우리 최랭크는 보세요. 우리는 이럴 때 매수해요. 자리에서. 올랐을 때는 아니고 상한가도 아까 YC캠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수페타는 지금 어떤 자리냐 이게 좀 애매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랐을 때 추세석이 가면 45,000원 정도 되거든요. 45,000원 싼 고점이에요. 일단 들고 가시면서 44,500원 때는 한 매도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간략히 제가 진단해 드릴게요. 네, 간략하고 깔끔하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거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종목 상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테오젠 매수가 74,400원, 비중 높습니다. 80%. 이다래 위원님 부탁드릴게요. 74,400원에 80%면은 지금 상당히 수익권입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겠고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최근에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던 종목이고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수익권이고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15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 이상 수익권이죠. 지금 80% 비중의 100%라면은 일단은 22만 원권 저항으로 보시면서 수익 일부라도 그 자리 돌파하지 못하라면 챙겨 가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대응해 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참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특집 투자 정석 2부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못다한 종목 상담 저희 잠시 후에 계속해서 방송이 이어지니까요. 혹시라도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좋은 정보 이달의 위원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오늘 감사드립니다.